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정욱의 법대로 1월 4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그 경찰 공수처죠. 공수처가 경찰과 같이 그 한남도 간저 진입을 시도하다가 5시간 반 만에 일단 철수를 했죠. 예.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놀라운 그 사실이 하나 전해졌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무슨 뭐 탄핵 심리를 하는 것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탄핵 심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란이라는 그것을 탄핵 심리 대상에서 빼버렸다. 이게 과연 무슨 꼼수일까? 이게 상당히 고차원의 꼼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꼼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마 근데 이것도 의견 박근혜입니다. 의견인 박근혜. 예.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예. 국회 표결할 때는요. 예. 엄청나게 그 뇌물죄 같은 게 있죠. 예. 이런 게 형사범죄가 많았어요.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됐잖아요.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 가서는 형사범죄는 빼버려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이게 헌법 위반 위주로 정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우리가 한번 당했는데 예. 아마 꼼수 의도는요. 예. 의도는 이제 그냥 형사적으로 내란 목적 같은 걸 증명하려면 예. 증인이 뭐 한 100명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심리가 오래 걸리잖아. 예. 그러면 이제 4월 18일 퇴임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골치 아픈 게 오래 걸리는 증거도 많이 필요한 이런 이제 형사 내란은 빼버리고 그냥 헌법 위반 해가지고 예. 계엄의 요건을 어겼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간단하게 그냥 언론 기사 찌라시나 그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관련자들 수사 기록 이걸로 빨리 이제 탄핵 끝내자. 이런 꼼수를 또 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시간을 이제 빨리 끝내서 이재명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이제 해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헌재 심리를 빨리 당기는 건데 그러면은 내란 헌재 심리에서 내란죄를 빼버리면은 이게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저는 헌재 재판관하고 이게 내통인 게 아닌가 의심을 해요. 헌재 재판관, 주진우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헌재 쪽에서 먼저 권고를 했다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게 가장 중요한 범죄가 이걸 이렇게 빼면요. 유죄받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이게 입증을 해야 탄핵에 인용되는데 이런 걸 이렇게 그냥 무단으로 빼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판사들이 저희도 재판하다 보면 주진우도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미선이나 문영배 쪽으로 보거든요. 뭐 문재인이 임명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소장 대행이고. 소장 대행이고 또 수명 재판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여러 이제 통로 소통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굳이 내란 입증하려면 형사적으로 엄청난 정인과 시간이 그렇겠죠. 오래 걸린다. 이거는 이제 빼고 차라리 헌법 위반하면 오히려 이제 간단히 입증되잖아요. 뭐 언론 기사도 있고 그런 게 신문 방송도 있고 또 관련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빼가지고 빨리 끝내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이게 탄핵된다. 이런 게 내통이 있었지 않고는 도저히 이 중요한 걸 뺄 수가 없다.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미 이 탄핵을 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파면을 시킨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 빼도 우리가 파면시켜 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각이 되면은 그게 헌재가 전부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재판관이 전부 다 그렇게 하진 않고 그렇지. 일부 이제 문영배나 이미선 일부 재판관이 민주당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게 내란이 있으면 너무 길어지고 입증이 또 내란 입증은 불가능해요. 솔직히 목적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서로 상의를 했을 거야. 요거는 이게 어차피 나눠봤자 입증이 어렵고 내란 입증 어떻게 해? 그거 내란이 아닌데. 그러니까 시간만 걸리고 오히려 이제 이거 빼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재판을 우리가 설득해 볼게. 아마 이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게 무조건 모든 재판관이 자기 인용 이거는 재판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또 좌파 쪽에서 제가 오늘 방송 갔더니 역정보를 흘려. 뭐라고? 열어놨고 이게 5대3으로 기각작제라고 우리가 한 것처럼 철회한 것처럼.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대3
뭐 이런 게 6대2 뭐 여수 왔다 갔다 이런 이야기가 막 흘러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호상가들이 하는 이야기고 아직은 이제 그 결론을 못 내린 재판관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확실한 뭐 문형배나 이미선에는 아마 이제 그 찬성하겠지만 민주당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거 빼도 우리가 분위기를 잡겠다. 그렇죠. 탄핵적으로 분위기를 잡겠다.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재명 나중에 출마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이 먼저 놓으면은 그러니까는 이걸 일단 빼라. 빼도 우리가 분위기를 다 잡아가서 파면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자기들 말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안 되죠. 안 되죠. 그거보다 야 이거 내란제 안 빼면 내 퇴임 전에 못한다 이랬겠지. 내가 퇴임 전에 4월 못한다. 18일. 4월 18일 두 사람이 4월 18일 날 그러니까, 퇴임하죠. 4월 18일 우리 두 사람이 표결하려면 이거는 이게 빼야 된다. 그렇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렇겠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게 두 명 입장에서는 빼야지 자기들이 판결해주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만약에 이 둘이 4월 18일 날 나가버리면은 결정 안 난 상태에서 나가버리면은 6인 체제가 다시 되잖아요. 그 두 사람이 대통령 추천 몫이니까는 민주당이 안 한다,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후임을. 그렇죠. 그러면 6인 체제로 가면은 6인 체제에서는 한 명만 빠져버리면은 그러면 기각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야 이거 4월 18일 전에 이재명 쪽에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4월 18일 전에 끝내야 돼. 그럼요.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끝내느냐? 이거 저기 내란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내란은 이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뭐 군 지휘관들도 막 와야 되잖아요. 김용현 장관도 와야 되고 그러면 이게 하면서 또 정인을 또 막 채택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100명 정도 막 또 신청을 하면은 이게 4월 18일 전에 못 끝내니까 4월 18일 전에 끝내기 위해서는 내란을 빼자. 일종의 이 극약 처방 비슷한 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극약 처방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빼면은 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빼면 이제 그 법률 위반은 빼고 헌법 위반 해가지고 헌법에 계엄 요건이 있잖아요. 계엄 요건. 뭐 예를 들어 국회 뭐 통제해야 된다. 통제를 제대로 했냐? 통제 안 했지 않냐? 그다음에 국회 왜 유치한 깨고 들어왔느냐? 국회 활동을 또는 그 국무회의를 거치라고 돼 있잖아. 거쳤느냐? 아마 이런 게 간단한 절차적인 거 요거 가지고 이게 그 헌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의도는 같은데 근데 그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그거는 계엄법이나 절차적인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그 내란죄가 안 됐으면 아예 국회 통과가 안 됐다니까요. 그렇죠. 내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국회 내란하면 이게 누가 찬성하느냐고요. 국회 탄핵 수치에 들어가 있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먼저 주장했죠. 이거는 이제 내란을 빼버리면 기존의 국회 의결한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내란 뺀 것만 가지고도 탄핵할지 말지 국회에서 새롭게 표결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건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그것도 또 헌재에서 또 뭐 권한쟁의 심판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저 국민의힘에서 이제 오늘 비상총회 한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럼 또 의원식 또 안 하겠네. 그러니까요. 지금 원래는 그게 맞죠. 아니 내란죄가 있어가지고 표결회가 찬성했는데 내란이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뭐 국무회의 회의로 안 만들고 그렇잖아요. 뭐 이것만 가지고 국회 들어온 것만 가지고 탄핵하자면 이게 그 탄핵 찬성했던 뭐 안철수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렇네. 이건 아주 문제가 있다고. 그때 몇 표가 몇 명이 이탈을 했죠? 12명이 성이탈. 12명에서 최소 12명, 최대 23명 뭐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탈을 한 사람들이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은 이게 왜 탄핵거리가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그럼요. 완전히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다시 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그러면 의원식이 결정을 한다 이거는 그러면 의원식은 이것을 뭐 또 뭐 정당하다고 해서 다시 재표결 같은 거 안 할 거잖아요. 이게 무슨 방법이 없나? 아마 이제 뭐 국민의힘이 오늘 비상총회를 하니까 의장한테 뭐 강력하게 그 요구를 하면서 기존의 의결은 뭐 무효다 이렇게 하든지 정 안 되면 이제 뭐 헌재에다가 다시 이것도 헌재로 또 다시 가야 되네. 지금 계속 그렇죠. 결론 최종은 이게 헌재에서 내리는 거니까 아마 법적 대응까지 오늘 오후에 나오지 않을 거라 보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좀 오후 늦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걸 제가 하나 좀 그 점부터 여쭤보려고 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뭐냐면 처음에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탄핵 소추 그냥 뭐 탄핵 뭐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그때도 신문 기사, 방송 보도 내용, 언론 보도 내용 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거든요. 탄핵 소추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헌재로 갔는데
그러면 현재는 그 신문 기사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할 수는 없으면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검찰의 공소 내용, 검찰의 공소 내용만 가지고 그 심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지금 보면 아직 수사가 착수도 하지 못했고 그러면은 다시 나중에 이 공수처의 기록 같은 거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할 텐데 그거 뭐 절차상 하나도 없는 건가요? 법원에서 나중에 거꾸로 결론이 나오면 어떡하죠? 절차 하자가 있죠. 네. 그런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거 뺀 거예요. 내란죄하고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뺐다는 게 형사범죄를.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내란죄가 형사범죄를 뺀 게. 예. 내란죄를 이게 빼버렸다니까요. 그 내란죄가 유죄노든 무죄노든 관계없이 빼버린 게 헌법 위반이니까 이거는 뭐 재판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 편의상 원래대로 하면 그 재판 기다리고 중단해야 되거든. 그렇죠. 손준성 검사처럼.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법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예, 51조 있죠. 중단하는. 그러면 이게 또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형사 범죄를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증거도 문제인 게요. 지금 보십시오. 증거가 신문 기사가 한 64개 될 거예요. 찌라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국회 측에서 뭘 했냐면 이제 검찰, 경찰, 공처에 있는 수사 기록 있죠. 공장까지 이걸 이게 헌재로 보내달라 송부 촉탁을 신청했거든요. 이걸 이제 헌재가 인정해가지고 공문을 보낸 거예요. 수사 기록 다 보내라.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증거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근혜 때 이랬는데 제가 좀 전에 YTN 이야기했지만 이게 문제가요. 우리가 형사재판 이재명이 재판하고 절차가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는 재판할 때 공소장 한 장만 딱 냅니다. 공소장 일본주의. 그다음에 수사 기록은 못 내요. 수사 기록은 이게 미리 보면 판사가 예단을 가잖아.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동의를 안 하면 수사 기록은 이게 증거 세계로 못 들어와. 전부 이게 종이 조각은 전문 증거라 그래. 이게 전문 증거예요. 왜? 경찰 공소 앞에서 이게 진술한 걸 받아 적어놓은 거잖아. 그렇죠. 이게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경찰이 회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거는 증거를 못 썼는데 근데 이번에 또 인정해 준 거예요. 국회가 나쁜 습관이 신문 가지고 탄핵하고 증거가 없잖아. 일단 국회라는 건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는 뭐 어떻게 하냐. 경찰, 검찰, 공소의 수사 기록 있죠. 이걸 송부촉탁 받아가지고 이게 증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때 경찰이나 공처에서 이게 제대로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는 휴지잖아. 종이 조각이잖아. 이거는 전문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대로 증거로 쓰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불러야 돼. 조지호 청장,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불러서 직접 정인신문 해가지고 그게 증거돼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경찰에서 했던 지술 지금 벌써 막 그 사람들은 끌어내라 뭐 총쏘라 뭐 이러잖아요. 이런 걸 이게 증거로 쓰면 안 된다.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쨌든 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그 형법 문제도 다 집어넣었잖아요. 다 집어넣고 그거를 헌재에 가서는 이게 다 빼버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어지는 두 거네요.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큰 문제고. 국민 속이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큰 문제고. 대국민 사기인데. 아까처럼 이게 증거는 우리 경찰하고 공수한테 협조 받아가지고 그걸 증거라 그래. 그거는 대통령이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두 개. 그다음에 더 황당한 게 그 김민전 의원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이게 탄핵 표결할 때 김어준이가 뭘 했냐. 한동훈 사설조가 있다고. 기억나시죠? 한동훈 사설조. 그걸 이야기했죠. 국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공포 부는 게 야 증거가 있어 우리 미국 대사관 뭐 어쩌고 미국이라고는 안 했고 뭐 그러니까, 오방국 오방국 대사 한국에 대사관 있는 오방국.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거 믿을 만하다 그랬잖아. 그렇죠. 이재명 바로 믿을 만하다고 했지.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계보 의원들 있잖아. 이 사람들도 이게 믿는 사람이 많더라고. 한동훈한테 걸려온 한통이 전화해가지고. 그래 맞아. 한동훈한테 당신들 가족들 도망가라. 명피하라고 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한동훈이 측근들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 한동훈 체포나 사살 때문에 표 던진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가짜야. 이게 사기 탄핵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탈한 사람들 12명, 23명 중에서는 친한계들이 있는데 친한계가 대부분이죠. 거의 다 친한계죠. 친한계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그 말
그 뭐 사살 그게 뭐, 극복한 거야. 그렇지. 그때 당시 분위기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거 사기야. 가짜잖아. 예. 그럼 사기 탄핵이잖아. 사기 탄핵이네. 쏘가서 표 던진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 사살한 줄 알고. 대국민 사기. 야. 사기 탄핵이네. 그 김민전 의원이 잘 지적했더만 저도 왜냐하면 한동훈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뭐 체포는 당연히 믿었고 그것도 저는 아니라 보지만 근데 사살까지 믿은 사람이 많더라고. 근데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이네.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또 대통령은 체포 최초도 안 건드렸다니 탄핵할 때 이런 거는 이게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탄핵에서 계속 다뤄야 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다뤄서 이것도 정인도 부르고 그럼 김호준도 불러야 되잖아. 그럴까요? 김호준도 그때 부르고 있었던 이야기는 다 불러야죠. 예, 한동훈도 부르고. 그럼요. 그런 거 다 하면은 진짜 이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한 100인이라도 불러야죠. 이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인데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이 선거법은 50명이잖아요. 그 간단한 것도. 그렇죠, 이게 그렇죠. 훨씬 어마어마하죠. 예. 그건 50명 다 불렀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헌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진실은 상관없는 거네. 그 사람들은 이게 그냥 뭐 신문 방송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진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뭐 노상훈이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노상훈 대통령 관계도 없잖아요. 근데 노상훈 메모해놓은 그게 다 진실이라고 떠들더라고요. 방송만만 그래. 뭐 도쿄로 찍고 뭐 어쩌고 체포 뭐 끈 것도 있잖아요. 전부 이게 노상훈이가 한 말이 대통령 무슨 관계냐고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네. 그게 국민들이 세뇌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하고 비슷하네. 후쿠시마 괴담이나 강호병 괴담이나 이게 전부 다 그 사드 괴담 전부 다 진실하고 상관없었잖아요. 진실하고 상관없이 자기들 목적만 달성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진실에 접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실에 접근을 하면은 이게 선동을 못 하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실을 파헤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호준 뭐 그때 다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진실은 상관없이 파면만 하면 된다. 이 생각에서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가 빨리 속도전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게 이 5번의 기일을 한꺼번에 잡았어요. 이게 16일, 그러니까 14일 첫 변론, 16일, 21일, 23일, 설 연휴 직후 2월 4일.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5일에 한 번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7번을 해서 결론을 냈거든요. 그게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5일에 한 번씩이면은 20번,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3번 돼서 20번 해도 3개월 안에 끝나버리게 되는 건데, 산술적으로는. 이게 빨리 진행을 하려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뭐든지 심리를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 그렇죠. 자기들은 이제 이거 퇴임 시점을 맞추는 거죠. 이것도 4.18에. 예. 4월 18일 퇴임하니까 무조건 끝내야 되겠다.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됐잖아. 그렇죠. 본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퇴임에 그거 맞추면 어떻게 자기들 진실을 말하는 게 밝혀야지. 3월까지는 심리가 끝나야 4월 18일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무리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재명 재판은 선거법은 3개월이잖아. 항소심은. 그렇죠. 1심은 이게 6개월이고. 그 6개월이 180일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간단한 근데 그것도 2년 2개월 걸려가지고 2주에 한 번 했잖아. 그렇죠. 2주에 한 번. 그랬네. 근데 이거는 일주일에 2번 한다. 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고요. 뭐 저는 정인제 그 신청을 충분히 받아준다는 말, 지금 국회 측에서 15명 신청했더라고요. 신청했나요, 벌써? 네, 15명. 그 국회 측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정청래. 그렇습니다. 청래팀. 15명. 근데 저는 대통령 측에도 그 이상 정인 신청이 보장돼야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신문 안 하고 아까처럼 서류 가지고 최소한 김용현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 불러서 대통령도 질문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이걸 이게 충분히 저는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거 안 하고요. 바로 이게 졸속으로 끝내가 그냥 그때 경찰에 수사 기록과 하면 아무도 승부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이 15명 그다음에 우리도 그 이상 정인이면요. 그럼 정인이 한 3, 40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길어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2시부터 하잖아. 정인 한 명을 이게 몇 시간 만에 못 해요. 지금 그 유동규 씨가 대장동에 현재 12번 잡혀 있어요. 저 재판. 한 명만. 검사가 정인으로. 3번. 정인으로.
아니 일주일에 2번 하는 재판에 유동규 씨만 12번 나온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김용현만 예, 예. 김용현만 10번 불러야 될 거야. 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옛날부터 계엄하게 된 이후부터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충분히 보장하면요. 절차만 보장해주고 우리 정인 신청권만 보장해주면 뭐 저는 충분히 이거 180일 이거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데 그걸 그 전에 졸속으로 정인을 하나도 안 받아주면 이거는 우리가 이게 그 승복할 이유가 없어요. 예. 어쨌든 그 6인 체제로만 다시 돌아가면은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건 맞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요. 예. 그럼요. 한 사람만 반대를 해도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는 탄핵을 하지 못하니까는. 자, 그런데 이게 그 시간을 질질 끌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만 계속적으로 뭐 변론 기회를 잡아서 하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한 이제 10명이 지금 거기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탄핵 대상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 10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무 정지된 사람이 10사람이에요. 자,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그 전에 했던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통위원장, 손준성 사정검사, 그리고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무가 정지가 돼서 너무 오래 했는데 헌재가 마비가 되니까 언제 직무 정지에서 풀려날지 모르니까 가처분까지 내가지고 6인 체제로 가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직무 정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건가? 이 윤석열 대통령 것만 집중적으로 하면은. 이게 문제죠. 예.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선입 선출이야. 먼저 그렇죠. 들어온 것부터 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그 자기들은- 끝에서 두 번째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제일 끝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거는 이게 올 수도 없이 게 문제고 특히 그 이진숙은 심리가 끝났거든요. 마지막 심리가 있거든요. 아, 예. 180일 이제 1월 달이면 180일 지나요. 아, 그래. 벌써 그렇게 됐네. 오래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각해주면 되잖아. 아니 심리학이 뭐냐고 이틀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잖아. 따라서 이게 이런 거는 기각을 해가면서 대통령 심리해도 되잖아. 예. 심리를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창수나 또는 최재 감사원장도 이게 간단하잖아요. 예. 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사유가 명백하게 없으면 빨리빨리 기각해주고 해야 되는데 헌재가 오히려 이걸 핑계로 예. 국정 마비에 헌재가 오히려 이게 그 공범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방통도 중요하잖아요. 예. 한 명밖에 없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있잖아. 그렇지. 방통위는 아예 마비야 마비. 마비죠. 마비.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안 그래도 이게 국정 마비 시키고 싶은데 예. 대통령이 핑계대고 또 민주당하고 같이 짜서 마비하는 게 아닌가. 빨리 이게 다른 사건은 먼저 이게 승부해라. 그러니까 먼저 해야죠. 그리고 진짜 급한 거는 가처분들이죠. 가처분 있죠. 원래 권한쟁의 심판은 그렇죠. 가처분이 바로 되잖아요. 바로 지금 한덕수. 예, 그게 제일 급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게. 한덕수가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표결이 그 의원식이 땅땅 뚫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192 가지고 가결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은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급한 거는 이제 그 대통령이 체포할 때 네. 그 공수처가 그 내란 수사권 있냐냐. 그것도 이게 군한대행 심판하고 그러네. 가처분했잖아요. 네, 그것도 있죠. 그건 바로 체포 또 들어올 수 있잖아. 네, 그렇죠. 오늘 내일. 네, 그렇죠. 따라서 이제 빨리 관할이 가처분은 없다. 빨리 해야 되는데. 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처분도 빨리 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일반 사건 중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처분이 제일 간단하고 제일 빨리 해야 된다 봐요. 아니 이거는 그렇죠. 8명 모여가지고 당신은 151석이요. 아니면 200석이요. 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거수하면 되네. 아, 그냥 거수가 아니고 이제 늦게 된 순으로. 그 여기, 정계선부터 이야기해 보시오. 정계선. 그다음에 조한창. 쭉 나가는 거야. 마지막 문행배까지. 그러면 이게 대법원 전합제 방법이 똑같대. 신천부터 의견을 밝히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과반이잖아요, 이거는. 이건 6인이 아니에요. 이게 가반이죠. 그러면 이게 5명 딱 되면 200석이 5명이면 이거 딱 인용되잖아. 그럼 이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을 왜 안 내려? 이거 하루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증거조사가 필요해요? 이걸 안 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계속 이렇게 뭐 집착을 하느냐 이 이야기죠. 제가 보기에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게 200석이 많이 넘으면 큰일 나잖아. 아, 그렇지. 민주당이 완전 대혼란입니다. 그러면. 아니 의원실이랑 민주당이 151석이라 했는데 200석 하면 헌재 요거도 물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오히려 200석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결론을 안 내리는 게 아닌가. 이거 하나. 그다음에 자기들이 볼 때는 또 이제 그 최상목이가 만만하잖아 더. 만만하지. 최상목이 만만하다고 낫다. 한덕수보다 시킨 대로 잘하니까 임명돼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닌가.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다음 주라도.
이거는 그 가처분은 며칠 내로 하라 이런 건 없나요? 없는데 보통 일주일 내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며칠 보통 내에요.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한 열흘 정도도 뭐 걸리고 했다고 하는데 벌써 그 시간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가처분도요. 심리가 복잡한 가처분이 있다니까 증거조사해야 될 복잡한 게 많아요. 근데 네. 이거는요. 그냥 200석이나 150이나 다 원래 논란됐잖아. 그렇죠, 그렇죠. 다 재판관의 생각이 있잖아요. 네, 다 지금까지 다 생각을 했겠죠. 제일 처음에 논란 이게 뭐 정리할 게 뭐냐고. 네. 나한테 물으면 나 200석입니다. 뭐 형님 200석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왜 그러냐? 아니 뭐 대통령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 200석이다. 그야 뭐 그다음에 탄핵 사유 중에 권한 대행으로서 한 행위가 있잖아. 그 5개 중에 다섯 개 중에서 두 개가 있죠. 예. 그래. 이걸 이게 미루고 있다는 거는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오히려 이제 민주당 편드는 건 눈치 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오히려 200석이 맞거든 헌재 주에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눈치 본다고. 그렇죠. 그 헌재 주에서가 있지. 예. 헌재법의 주에서. 예. 그래서 지금 헌재도 지금 수상한데 계속 이렇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시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그래서 2부에서 다뤄볼 건데 그래서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 그 부분은 2부에서 다뤄보고 또 2부에서는 이재명 2심 선고 관련 문제도 헌법재판소 심리와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1월 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의 법대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